여러분, 새로 상장된 주식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꼭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엄청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뜨거운 기대와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던 기업, 삼익제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2025년 10월, 삼익제약이라는 회사가 스펙 합병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상장되자마자 각종 주식 커뮤니티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시끌벅적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새로운 스타를 발견한 것처럼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운 열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당시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미래는 밝은지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위아래로 춤추는 주가 그래퍼, 즉 차트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오르니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투기적인 기대감이 도대체 어떻게 주가 그래프를 그려나갔는지 그 뜨거웠던 상장 초반의 분위기를 같이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펙 합병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장과는 달라서요. 과거 재무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는 깜깜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기댈 곳은 딱 하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주가 그래프뿐이었던 거죠. 차트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좋은 회사겠지. 이런 믿음이 또 다른 매수세를 불렀고 주가는 정말 그 기대에 화답하듯 초반부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화려한 주가 그래프 뒤에 숨겨진 회사의 진짜 모습, 그 기초 체력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차트 너머의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삼익제약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세운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R&D, 즉 연구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혁신 신약을 만드는 연구 중심 회사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화려한 장막 뒤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살아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겁니다 라고 멋진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실제 공시된 자료를 들여다보면 진짜?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의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삼익제약이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에 쓴 돈의 비율이 고작 4.35%였다는 거예요.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평균 6.64%를 쏟아붓고 있을 때 삼익제약은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근데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더 문제였죠. 전체 R&D 인력이 고작 11명. 심지어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었어요. 핵심 연구 인력 리스트에는 경력이 3년밖에 안 된 주임급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앞으로 5년 동안 R&D 인력을 더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혁신을 외치기에는 좀 민망한 현실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R&D에 투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도대체 뭘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걸까? 여기에 대한 삼익제약의 대답,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자회사 판베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판베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약 하나가 개발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물류창고를 거쳐 약국에 유통되고 마케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걸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익제약은 바로 이 연결고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판베이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첫째, 그동안 다른 회사에 맡겼던 물류를 직접 챙겨서 비용을 줄이고요. 둘째, 그 힘을 바탕으로 도매상들에게 주던 유통수수료를 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광고나 마케팅까지 직접 하면서 결국 모든 단계에서 아낀 돈이 고스란히 삼익제약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구조를 만든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줍니다. 바로 잠시 멈춤, 1%.
보통 약값의 10%가 넘는 돈이 유통과정에서 수수료로 나가는데 여기서 단 1%만 아껴도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불확실한 대박 대신 아주 확실하게 돈을 버는 영리한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체력을 단단히 키운 삼익제약은 이제 아주 야심찬 미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리립 2030 비전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30년까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5단계로 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매년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기회를 만들고 효율성을 높여서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겠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에 비전을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 로드맵의 최종 목적지에 찍혀 있는 목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300억 원입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임상 이상에 들어간 신경통 치료제도 있고요. 주사 맞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도 키우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삼익제약을 둘러싼 이야기가 마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황소와 하락을 예상하는 곰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두 가지 측면을 제대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 즉 황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펀베이라는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고 2030년까지의 명확한 비전도 있다. 게다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같은 실체 있는 R&D 자산도 있으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좀 신중하게 보는 약세론자, 곰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R&D 중심 회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투자는 너무 적지 않냐. 계획만 거창했지 이걸 진짜 다 해낼 수 있을까? 실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실행력, 이 세 글자에 달려 있겠죠. 삼익제약은 비용 절감으로 다진 단단한 체력을 발판 삼아 R&D라는 더 높은 곳으로 정말 다시 도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장 초반에 그 뜨거웠던 기대감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게 될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삼익제약의 다음 행보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히든 영상의 정답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앞에 보이시는 010-6836-7915로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 좋은 종목,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드리는 종목을 선정하여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앱튼입니다. 앱튼. 자, 날짜는 2026년 1월 15일 종가 기준이고요. 339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쌍바닥 찍고 장대 음봉 나왔지만 지금 3일 연속 자,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의 바닥까지 다시 또 쓰리바닥 거의 잡았다고 봐야죠. 쓰리바닥. 야, 저는 솔직히 21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제 깨버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잡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21선 위로 올라올 때 잡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아니면 330원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앱튼이라는 종목. 자,
원형식 M&A 기업군이죠. 원형식이 그 작전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봐와서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거든요. 이제는 올릴 때가 돼서 이제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지오릿 에너지 그 전에 뭐 지오릿 에너지로 했다가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앱튼 뉴로사이언스 앱튼까지 바꾸면서 그닥 뭐 주식이 그렇게 많이 막 변동이 없었어요. 사명을 그렇게 바꾸는 동안에 요게 다거든요. 자, 원형식 특성상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리질 않거든요. 과거를 보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뭐 600원에서 뭐 7,000원까지 예? 이렇게까지 올렸던 양반이 지금 거의 그 뒤로는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엄청 모았거든요. 물량을 바닥에서. 그리고 손바뀜 제가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손바뀜 현상이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그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 거래량 나오죠? 천천히 가볼게요.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거래량 없이 쭉 빠집니다. 그럼 뭐 기술적 반등 한번 줬다가 다시 또 쭉 빼는데도 뺄 때도 또 거래량이 없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맥없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많이 붙어요. 자, 189, 뭐 190, 자, 100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없이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양이 붙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손바뀜 현상이거든요. 누군가가 밑에서 계속 물량을 받는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이제 계속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200, 뭐 200, 200, 200, 190, 뭐 170, 300, 뭐 이런 조그만한 캔들도 170이에요. 앞에서는 뭐 30, 40, 뭐 50 이랬는데 이런 것도 170, 이런 것도 보면 140이에요. 이렇게 도지 캔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 밑에까지 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다 지금 100 넘게 계속 터집니다. 자, 물량을 밑에서 엄청나게 모았단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쓰리바닥까지 왔어요. 여기서 뭐 바닥 깨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21선 위에 올라올 때 그때 잡으시라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전환사채거든요. 여기 주당 전환가액이 지금 705원이에요. 705원인데 아직까지 150억이 남았어요. 705원에 150억.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2100만 주거든요. 물론 뭐 뭐 저정가액으로 이제 또 낮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와도 무조건 500원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100만 주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쓰리바닥 잡고 있는 이 상황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원형식이 만약에 이거 올린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뭐 이래가지고 뭐 확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올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리스크는 적고 먹을 건 많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은, 자, 010-6836-7915로 응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